예,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병원 고관표입니다. 지금부터 DKA, 다이비틱 키토엑시도시스와 HHS, 하이포글라이세믹 하이포오스몰라 스테이트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KA와 HHS에서 관찰되는 검사실 소견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검사 소견들이 진단 기준이 아니고 이러한 질환 때 관찰되는 검사실 소견이다. 이러한 검사 소견이 관찰되면 DK나 HHS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은 이러한 소견에 그 DK, HHS 패토피지올로지에 맞는 그러한 원인이 관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DK는 인슐린 중단이나 HHS는 디하이드레이션 같은 이러한 패토피지올로지에 합당한 원인이 이 검사 소견에 컴바인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DK에 관찰되는 검사 소견은 역시 고혈당 그리고 케톤, 체내 케톤이 증가 그리고 대사성 상증,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DK는 대표적으로 NI온 갭이 증가되는 대사성 상증을 보이죠. 그리고 이 글루코스가 올라가게 되면 컴펜세이션으로 이제 혈중 소디움은 떨어지게 됩니다. 뭐 보통 이제 물론 혈당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혈당이 100이 올라가면 소디움이 1.6이 떨어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DKA 때는 이러한 컴펜세이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혈당이 올라간 만큼 그거에 상응하는 슈도 하이포나트레미아가 관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HHS에서 관찰이 되는 검사 소견은 이때도 고혈당, 근데 이때 고혈당은 아주 심합니다. DKA 때 나타나는 고혈당보다 더 높고 해서 혈당이 1000 이상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고삼투압, 하이포스몰랄리티에서 350 이상의 심한 고삼투압.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혈중 올스몰랄리티를 평가할 때 그 캘큘레이티드 계산해서 평가는 계산 오스몰랄리티가 더 정확하고요.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는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고 계산하는 오스몰랄리티에서도 이펙티브 오스몰랄리티를 계산하는 이펙티브 오스몰랄리티라 그러면 BUN 그리고 포타슘을 감안하지 않고 소디움하고 글루코스만으로 계산하게 되죠. 이러한 이펙티브 오스몰랄리티를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측정해서 측정하는 삼투압에는 뭐 케톤이나 비유엔 같은 다른 물질들, 삼투압에 관여하는 다른 물질들도 감안하게 되는데 실제 이러한 물질들은 실제 체내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HH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고삼투압은 소디움 수치하고 글루코스 수치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용한 에펙티브 오스몰라리티를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한 삼투압 평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사 소견은 프리레날 아조테미아, 그러니까 비유엔 크라틴이 올라가고 탈수에 의해 올라간 소견, 이 세 번째 검사 소견입니다. 이 HHS 때는 심한 고삼투압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 컴펜세이션으로 나타나는 슈도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소디움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디움이 적절하게 떨어지질 못해서 소디움이 정상이거나 약간만 떨어진 심한 경우에는 소디움이 이제 하이퍼나트레미아 증가된 소견도 보일 수 있고 해서 고혈당에 의한 컴펜세이션 슈도 하이퍼나트레미아가 HHS 때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DK와 HHS의 악화 인자 원인으로 보셔도 되겠는데요. DK는 1차적으로 이제 인슐린이 모자란 경우, 즉 DK의 패토피지올로지는 절대적인 글루카곤 익세스, 절대적인 인슐린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맞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HHS는 이제 탈수, 즉 자기대로 수분 섭취를 못하는 뭐 스트로크로 집에 누워 있거나 디멘시아로 인해서 그 갈증을 느끼는 만큼 적절한 수분 섭취가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대표적인 HHS의 원인이 되고요. DK 원인으로 뭐 다른 인펙션, 유모니아, sepsis, 그리고 MI 스트로크, 뭐 코카인 이러한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이 다른 동반 질환에 의해서 관찰이 되는 DKA는 그 IV 인슐린, IV 플루이드 치료만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K의 중요한 치료 두 가지는 IV로 수분을 공급하고 인슐린을 공급하는 건데, 이렇게 동반 질환이 있는 DK는 동반 질환을 치료해야 좋아지지 DK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오히려 이런 동반 질환 때 관찰되는 DKA는 이제 동반 질환만 고쳐진다면 일반적인 피하 인슐린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신 때도 DKA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HHS도 마찬가지 디하이드레이션 이외에 MI, 스트로크, sepsis, 뉴모니아 때도 관찰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반질환 치료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이 맞는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DK의 HHS에 관찰이 되는 그러한 혈액검사 소견이 보이고, 패토피지올로지에 합당한 절대적인 인슐린 결핍 또는 디하이드레이션이 원인으로 관찰이 돼야 되겠죠.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혈중에서 전해질을 재고, 마그네슘, 포스포러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관찰해야 되겠죠. 블라드 가스 아날리시스, 그리고 혈중의 베타히드록시 뷰티레이트를 측정하고, 혈중 케톤은 베타히드록시 뷰티레이트 이외에 아세톤, 아세테이트도 있지만, 이 중에 베타히드록시 뷰티레이트가 DKA에 주로 증가되는 케톤입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HHS 때는 프리라나 아주테미아가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크레아티닌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DKA, 이 프로토콜은 주로 DKA 치료의 프로토콜인데요. 사실 DKA와 HHS의 치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치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치료하게 되면 DKA는 대개 3에서 5리터의 플루이드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탈수가 동반된다고 돼 있죠. HHS는 탈수가 이보다 더 심해서 10리터까지도 이제 수분이 모자란 경우가 있다고 돼 있고,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치료하다 보면 48시간 이내에 이러한 플루이드 볼륨이 들어가게 됩니다. DK의 치료의 두 가지 방법은 IV로 플루이드를 공급하고 IV로 인슐린을 공급하는 겁니다. 먼저 플루이드로 공급하는 걸 말씀드리면, 처음 1시간 또는 3시간 동안에는 하이드레이션 효과가 좋은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인 노말셀라인을 2 내지 3리터 공급하고, 그러니까 거의 풀드립 해야 되겠죠. 0.9%인 노말셀라인을 공급하고, 그 이후에는 헤프셀라인으로 바꿔서 속도도 150에서 300ml per hour로 조금 낮춰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헤프셀라인으로 바꾸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솔트가 오버로드 되면서 뭐 브레인 이데마 등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하이퍼클로레미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노말셀라인 공급하고 그 다음에는 헤프셀라인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혈당이 2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5%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 플루이드로 바꿔주게 됩니다. 5%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 헤프셀라인이 있거든요. 250 이하에서는 글루코스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체내 포도당이 모자라게 되면 체내 케톤 생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DK가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포도당을 공급하면서 DK를 치료해야 케톤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프셀라인에 5%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이제 속도를 조금 더 줄여서 100에서 200ml per hour로 공급한다. 혈당이 250 이하에서는. 이게 플루이드 공급의 원칙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치료 원칙인 IV로 인슐린을 공급하는 거. 이때는 레귤라 인슐린을 쓰죠. 다른 인슐린 아날로그들, 요새 나와 있는 레피드 액팅이나 얼트라 레피드 액팅은 IV로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IV 바틀이나 라인에 흡착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IV로 주는 인슐린은 반드시 RI, 레귤라 인슐린을 투여하고, 처음에는 이제 볼루스로 사이드 슈팅을 합니다. 몸무게 킬로그램당 0.15 유니트를 사이드 슈팅하거나, 알기 쉽게 10단위를 사이드 슈팅한다고 애우고 있으면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IV로 인슐린을 인퓨전 하는데, 몸무게 킬로그램당 0.5단위를 시간당 그 속도로 공급을 하거나, 애우기 쉽게 5유니트 per hour 속도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애우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퓨전 속도를 올리거나 이제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시간당 1유니트 per BST를 보통 1시간 또는 2시간마다 체크하는데, 이 체크할 때마다
이제 혈당이 높을 때는 1유니트 per hour씩 올려주고, 그리고 혈당이 낮을 때는, 즉 250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내려줍니다. 2 내지 2유니트 per hour 속도로 이제 내려주고, 중요한 거는 어, 미니멈으로 이제 킬로그램당 0.3에서 0.5 유니트, 그러니까 대개 한 뭐 3, 4 유니트 퍼 아워가 되는데요. 최소 이 정도는 IV 인슐린을 공급해야 된다. 근데 이 정도로 유지하다 보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포도당을 공급해주면서 최소한의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V 인슐린이 갑자기 중단되면 DK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혈당을 자주 재야죠. 그래서 이제 1시간마다 또는 2시간마다 이거는 중증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 바이카보네이트 애나이온 갭, 베인에서 이제 블라드 가스 어널리시스를 하면 되죠. 굳이 아테리를 찌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PO2를 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DK를 치료하다 보면 혈당이 먼저 좋아지고 이제 pH 엑시도시스나 케톤의 증가는 천천히 좋아집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혈당이 떨어졌다고 DK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혈당은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 때 시험 보신 게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DK의 호전 지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혈중 글루코스의 농도입니다. 검사 소견에서는 개인적으로는 pH가 가장 이제 좋은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뭐 환자의 전신 상태라든지 NI온 갭 다 지표로 쓸 수 있는데 pH가 가장 좋은 지표 같습니다. 자, 그리고 DK가 좋아지면서 케톤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나이트로 프로사이드 리액션을 이용한 케톤으로 측정하게 되면 DK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트로 프로사이드 리액션이라 그러면 혈중에서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 그 스틱으로 잰 경우, 그러니까 유리날리시스 검사를 보면은 이제 케톤이 2 파지티브, 3 파지티브 나오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나이트로 프로사이드 리액션을 이용한 측정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하게 되면 DK가 좋아지는데 케톤이 1 파지티브에서 2, 3 파지티브로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자주 관찰이 된다는 거고, 이 이유는 원래 주로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인데 이게 좋아지면서 아세토, 아세테이트나 아세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스틱을 통한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리액션을 이용한 측정은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가 아니라 아세톤이나 아세토, 아세테이트를 측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DK가 좋아지는데 케톤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기 때문에 혈중에서 직접 베타디록시뷰티레이트를 측정하는 게 좋겠죠. 뭐 혈압, 생체 징후, 이런 멘탈 상태 등을 자주 뭐 최소 4시간마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리고 보통 포타슘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포타슘은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공급을 하기가 꺼려지는데 이 DKA 치료하다 보면 포타슘이 잘 떨어집니다. IV로 인슐린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혈중 포타슘이 정상이라도 포타슘을 공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혈중 포타슘이 5 이하가 정상인데 5.5까지, 심지어 5 이상인 5.5 이하이면 공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타슘이 정상이라도 하이포칼레미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포타슘을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포타슘이 3.3 이상이면 IV 인슐린을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타슘이 낮을 때는 IV 인슐린을 공급하면은 하이포칼레미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3.3 이하이면 IV 인슐린을 공급하지 않고 IV 플루이드를 공급하고 IV로 포타슘을 공급해서 3.3 이상이 되면 그때 IV 인슐린을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포타슘과 달리 바이카보네이트는 가능하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 않는 이유는 이 바이카보네이트를 주게 되면 이게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옥시제네이션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를 주면은 pH가 올라가니까 하이포칼레미아가 나타나고, 이 바이카보네이트 줄 때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로 주게 되거든요. 소디움이 들어가니까 솔트가 과부하가 되면서 세레브랄 이데마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이 바이카보네이트 보충은 DK에서는 하진 않는다. DK에서 바이카보네이트를 주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pH가 7.0 이하인 DKA 또는 혈압이 떨어지는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가 보이는 DKA, 그리고 하이퍼칼레미아가 아주 심해서 EKG에서의 하이퍼칼레미아가
칼레미아로 인한 EKG 변화가 있을 정도의 이러한 심한 디케이만 바이카보네이트를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가능하면 바이카보네이트는 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포타시움과는 반대죠. 이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디케이 치료를 하는 동안은 혈당을 좀 높게 잡습니다. 150에서 250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아까 플루이드 줄 때도 250 이하에서는 5%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 용액으로 주라 그랬죠. 이유는 체내 포도당이 모자라게 되면 체내 케톤 생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을 좀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150에서 250 정도로 유지한다고 돼 있고요. 이렇게 치료하면서 환자가 좋아져서 환자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상태가 좋아지면 이제 원래 평소에 하던 피하 인슐린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하 인슐린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바로 바꿔주면 안 되고 IV 인슐린하고 피하 인슐린을 한 2시간 정도 오버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IV 인슐린을 끊게 되면 DKA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하 인슐린을 시작하고 나서도 2시간 동안은 IV 컨티뉴어스 인슐린 인퓨전을 같이 공조를 한다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 랩을 해야 되고 매 시간 2시간마다 이제 검사나 처방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우 시트를 만들어서 DK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실제적으로 증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cm, 65kg의 30대 남자가 이 보미팅으로 내원하였습니다. DK 때 소화기 증상이 많이 있거든요. 노지아 보미팅, 앱노멀 페인을 호소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전부터 보미팅이 있었고 이 사람은 4, 5년 전에 당뇨병 진단받고 인슐린을 하루 한 번 44 단위를 주사받던 사람인데 사실 DK라면 1년 가능성이 많죠. 물론 2형 때 DK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뭐 키토시스 프로온 타입 2DM이라든지 대개는 1형 때 발생하거든요. 근데 1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하루 한 번을 주사하는 것은 맞는 치료가 아닙니다. 인슐린을 하루 4번 하든가 펌프를 해야 되죠. 그렇게 불완전한 인슐린 하루 한 번 투여를 하게 되면 DK 1형 당뇨는 DK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1형 당뇨로 생각되는 사람이 하루 한 번만 불완전한 인슐린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레버가 혈당이 582로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린에서 케톤이 3 파지티브고 유린에서 재는 방법은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리액션이라 그랬죠. 혈중에서 직접 측정한 베타이드로시 뷰티레이트로 5.2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드 가스 아날리시스를 보니까 베인에서 베인으로 봐도 되죠. pH가 7.1로 내려가 있고 바이카보네이트가 9.4로 이제 떨어져 있다. 즉 메타볼레 애시도시스죠. NI온 갭도 증가돼 있고 NI온 갭이 12가 정상인데 증가돼 있고 NI온 갭이 증가된 메타볼레 애시도시스,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그 다음에 케톤이 올라가 있다. DK를 시사하는 검사 수견이죠. 여기서 환자가 이제 어, 일령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일령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DK가 오게 되죠. 이 사람 보니까 시펩타이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일령 가능성이 많은데 인슐린 치료를 하루 한 번으로 불완전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에 검사 소견까지 더해지면 DK로 진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시펩타이드는 DK나 HHS 때 평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DK나 HHS는 고혈당이 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베타세포가 억제돼서 시펩타이드가 정상인데도 낮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DK, HHS 때는 2주 지나서 베타세포 기능을 평가해라. 그때 시펩타이드를 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는 시펩타이드를 재면 안 되느냐? 재서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재는 게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DK의 HH 상황에서도 반대로 시펩타이드가 올라가 있다. 떨어질 수 있는데 올라가 있다는 거는 이제 1형은 아니란 얘기죠.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1형이 아니라 2형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잴 수는 있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2주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형이 아닌데도 떨어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삼투압을 측정했더니 303으로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삼투압이 280에서 290이 정상인데 300이면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이펙티브 오스몰라리티를 계산해서 하는 게 삼투압 평가에서 좋다 그랬죠. 실제 이 사람은 측정한 오스몰라리티는 332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DK나 HHS 때는 오스모라이트를 측정한 것보다는 계산한 게 더 좋고, 그래서 계산한 오스모라이트는 별로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디움을 보면 130으로 약간 떨어져 있죠. 글루코스가 580이면은 100이 올라갈 때마다 소디움이 1.6 떨어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글루코스가 580이면은 정상적으로 컴펜세이션이 되면 소디움의 130대 초반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슈도 하이포나트리엠에 관찰되기 때문에 삼투압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계산을 해봐도 별로 높지 않은 303이 나오고 해서 이 사람은 HHS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K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처방, 이제 혈당을 매 시간 잴 수도 있지만 아주 심하지 않으면 2시간으로 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시간마다 혈당을 재라고 했고, 비유행 크레아틴인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베인에서의 블라드 가스 어널리시스, 혈중 베타이드로시 뷰티레이트를 4시간마다 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당화혈색소나 최도 자강체 중에서는 계량체가 제일 정확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시펩타이드, 오스몰랄리티를 측정하는 게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만 그래도 뭐 측정도 하고 케톤도 재고 그리고 디케이 때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가 올라가서 그 어큐트 팬크라이타이티스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도 한 번은 재보는 게 좋습니다. 네, 치료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치료의 큰 두 축이 있죠. IV로 플루이드 공급과 IV로 인슐린 공급입니다. 먼저 IV로 플루이드 공급. 처음에는 2시간 동안 노말 셀라인을 2리터를 빠른 속도로 주라고 했고 거의 풀드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0.45%인 헤프셀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속도도 300ml per hour로 줄여서. 그 다음에 혈당이 2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케톤 생성을 막기 위해서 5%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 헤프셀라인인 D5HS 솔루션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포타슘이 정상이어도 포타슘을 공급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공급할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IV 포타슘 공급 원칙이 있죠. 그 농도는 60ml 이퀴발란트 퍼 이하, 속도는 20ml 이퀴발란트 퍼 이하, 그리고 양은 하루에 총 200ml 이퀴발란트 퍼 이하로 공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플루이드에 섞어주면 됩니다. 그때 들어가고 있는 플루이드, 그러니까 헤프셀라인이나 D5HS 솔루션의 원칙을 감안해서 적당한 양을 공급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포타슘이 3.3 이상에서는 그 IV 인슐린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플루이드만 공급하고 포타슘을 공급해서 3.3 이상이 되면은 IV로 인슐린 공급을 시작해야지 그래야 하이포칼레미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IV 인슐린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볼루스로 10단위를 IV 사이드 슈팅하고 그 다음에는 컨티뉴어스 인퓨전 하게 되죠. 컨티뉴어스 인퓨전 하는 솔루션은 노말 셀라인 100에 RI 100단위를 섞어서 인퓨전 펌프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5유니트 퍼 아워 속도로 계속 들어가게 하고 자, 그리고 혈당을 2시간마다 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혈당을 재는 2시간마다 속도를 달리해 줍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이제 2시간마다 0.5 유니트 퍼 아워씩 올려주고, 그러다가 혈당이 내려가게 되면, 즉 2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2시간마다, 혈당을 2시간마다 재니까 2시간마다 1 유니트 퍼 아워씩 내려줍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가장 최소 투여량이 0.4 유니트 퍼 아워는 유지돼야 됩니다. 이 이하로는 더 줄이지 말라는 얘기죠. 이 이하로 줄이지 않으려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혈당이 올 것 같으면 포도당을 추가로 주면 됩니다. 포도당 농도를 올려주거나 뭐 20%나 50%를 뭐 줄 수도 있고 뭐 5%나 10%를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추가적인 포도당을 공급해서라도 최소한의 IV 인슐린 인퓨전 레이트인 그 몸무게 킬로그램당 0.03 유니트 또는 0.05 유니트. 이 사람은 이제 65kg니까 이제 최소 0.4 유니트 퍼 아워는 유지를 하라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